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큰 데다가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추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주된 우려 요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망 구축 등을 통한 단기적 불끄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이슈가 신종 코로나를 능가하는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욱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 경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작년이 뭐 애초에 원래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1%대 전망들이 막 나오다가 2%에 턱걸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작년의 경제 상황부터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예, 그 정부가 이제 지자체에 이제 남아 있는 예산을 이제 모두 쓰라고 이제 강요를 하면서 이제 간신히 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2%라는 것은 이제 오일 쇼크, 그다음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1970년 이후에 이제 최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도 이제 1%포인트로 확대되어 역대 최대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제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민간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는 월 평균 한 8만 6천 개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제 최악의 이제 역대 최악의 상태로 이제 악화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성장과 분배가 이제 함께 무너지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그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든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높은 규제 수준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정책 수정을 하는 대신에 이제 모든 것을 재정으로 메꾸려는 이제 이런 이제 재정 만능주의가 이제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경제 이제 기초 체력이 약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충격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원지인 중국부터 보면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해보면 사망자 수도 이번에 더 증가를 했고 경제활동 위축도 이번에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과거와 현재의 중국을 비교해보면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금 사스 때보다도 감염 속도가 좀 빠른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2003년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03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10%에 가깝게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6%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능력이 이제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스 때보다도 그 중국 경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 타격도 사스 때보다 한 3배 내지 4배는 더 커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계 경제에서 이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이제 GDP를 보면 2003년에 4.4%이던 것이 작년에 이제 16.3%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교육 비중도 이제 2003년 5.3%에서 11.7%로 한 2.2배나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비중도 한 7.3%에서 29.2%로 한 4배 정도 증가를. 자동차가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강 생산은 이제 더욱 많이 늘었는데요. 22.9%에서 51.1%로 이렇게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이제 이런 충격 흡수 능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스 때보다도 더 큰 이제 충격을 좀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는 곧 바로 옆에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깊은 우리나라에 이제 미치는 중국의 영향도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국내 이제 연구기관들도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줄줄이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화면에 보듯이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2.5%에서 1.5%로 낮췄고요. 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2.2에서 2.0, JP 모건도 2.3에서 2.2로 지금 하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한 25%를 넘고 있고 네. 대중국 수입도 지금 한 21%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로 홍콩 다음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0.3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비슷한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이제 중국이 연간 한 1% 내지 한 1.5%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한 0.35에서 0.5% 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소비 위축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가 우리 수출과 내수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줄이기 때문에 관광이라든가 숙박, 음식업 등 이런 이제 서비스 산업들이 직격탄을 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메르스가 이제 피크일 때 2015년 한 6월에서 이제 8월 경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5% 이제 인원수로 하면 46만 4천 명이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당시에 0.1%포인트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이제 관광이나 그다음 외식이라나 쇼핑 이런 것들을 줄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침체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의 그 생산 네트워크가 있던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이런 이제 제조업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내수가 위축이 되면 이제 중국으로 수출도 이제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도 이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14개월 연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던 수출도 계속해서 더 감소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쯤 회복이 되겠느냐,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당초 올해는 사실 작년에 2%대 성장률을 턱걸이로 달성을 하고 올해는 그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많이 나오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회복 시점이 뭐 말하자면 미뤄진 셈인데, 이 미뤄지는 시점이 언제까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회복을 되면 좀 좋을 텐데 오늘 당초에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이제 기저 효과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타결 등으로 인해서 상고 하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분명히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둔화되는 이런 현상을 갈 것 같습니다. 이제 1월과 2월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이제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다가 그랬었죠. 이제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소비 심리와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이제 위축이 될 거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장기간에 있어서 이제 저금리가 지속되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2017년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였었는데 이번 신종플루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가 오면서 경기는 침체됐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물가 상승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죠. 지금
디플레이션 이런 것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이제 0.4%로 OECD 국가 중에서 33위를 기록을 해서 차하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 생산 차질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를 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상승 압력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예. 그렇지만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도 함께 존재를 하는데 소비 위축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산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큰 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제일 관심을 모았던 이슈는 공장들, 특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 국내 공장들이 싹 다 문을 닫았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부품 단 하나의 부품 때문이었다는 것도 좀 충격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마치 우리가 한일 경제 갈등 사태를 계기로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의 부품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인건비란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이란 이런 이점 때문에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제 몰려가면서 글로벌 체인에서 중국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옮기는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다른 기업보다 특히 이동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도 많이 받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지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이제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시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제 탈중국 현상이 더 가시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 요인이 되는데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외국 기업이라든가 한국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면 우리한테 큰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보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현 정부 정책 소주성이라든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이제 높은 규제,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마저도 이제 해외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정도로 국내 투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과감히 수정을 해서 지금 이런 기회에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이제 국내로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입이나 수출 다각화도 함께 병행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